페드가 저렇게 잡혔을 때 어디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냐? 결국에는 부동산하고 노동시장 남았다. 그런데 그게 언제 부러질 거냐? 9월 정도 부러질 것 같다. 예. 데이터 레깅으로 봤을 때 9월부터는 아마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미국이요? 네, 미국.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으니까 9월 정도부터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긴축의 강도들도 서서히 평행선을 그리다가 이제 긴축을 완화하는 시점으로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떻게 부러지는가가 중요하지 중립금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실업률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 봤을 때는 이번 PCE 지표에 의한 쇼크 자체는 그것보다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인플레가 아닌 거예요. 네. 경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인플레는 1년 전부터 얘기했어야 돼요. 지금 와서 인플레 얘기해 소용없어요. 호랑이는 포수한테 잡히면 걸리면 죽어요. 페드가 호랑이를 잡는 포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호랑이가 걸려들었어. 이게 인플레 호랑이인 거 맞아. 그러면 새끼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놈 자식.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컸어. 이빨 나기 시작해. 그럼 쏘기 시작하죠. 금리를 올리면서. 근데 포수한테 걸려서 호랑이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폴 볼커는 20%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냥 작사를 내버렸거든요. 네. 무조건 페드가 이겨요. 인플레하고 싸우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M2 통화 증가율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거 지금 역대급으로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제로는 있었어도 마이너스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페드가 그 정도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인플레는 무조건 잡힌다. 문제는 이렇게 호두를 갖다가 망치로 꽝 깰 때 껍질만 바닥하고 부러지고 호두 알은 딱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망치가 두께가 너무 이게 가장 역대급 망치질을 한 거거든요. 네. 토르의 망치로 지금 깨고 있는 거거든요. QT하고 금리를 상승 가파르기는 역대 최빠른 속도로 1년 만에 지금 5%를 올렸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인플레가 6%라고 하는 거가 낮은 인플레는 아니지만 분명히 잡힌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호두 알이 얼마나 깨질 거냐. 안 깨지면 연착륙, 깨지면 하드코어 랜딩. 보통 집에서 하면은 예. 조금이라도 깨지긴 하는데 깨지고 잘못해서 이제 페드가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멀리 잡고 있는 망치의 손잡이가 길면 이게 탁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겁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망치 길이가 긴 거를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시장이 10년 동안 듀레이션을 엄청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채찍을 긴 막대 끝에다가 망치를 매달아고 호두를 탁 내리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조정하기 되게 힘든 거야. 지금 거의 서커스에 가까운 일을 그렇죠. 지금 페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관론자니까 저거 분명히 호두알 다 깨진다.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호두알 깨지는 거가 경기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ISM 제조업 지표 부러지고 있고 소비 튼튼한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소비는 신용카드로 돈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소비 부러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세이빙스 레이트가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익세시브 세이빙스가 저축을 해놓은 거가 이제 3개월 후면 말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순 내수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면 돈 다 쓰고 나면 이제 또 그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가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국채 금리는 당연히 4%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뭔가 금융시장, 채권시장 내에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기 관련된 지표를 봐야 되고 그 경기 관련된 지표에서 핵심적인 건 서비스, 고용.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고용시장 임금 상승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9월에 이런 실물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주가도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게 욕을 그동안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시더니 12월 반등할 때 큰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식을 사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빚내다가 때려박지 마라. 지금은 완전한 기회는 아니다. 근데 체감으로 봤을 때는 2월, 3월에 3배 날라가고 4배 날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좀 속이 쓰리신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한 토막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집을 부린 거거든요.
실물 경제가 부러져서 오는 그런 리세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네. 영화 배우 중에서 소지섭하고 강지환 씨가 나오는 영화는 영화다라는 그 뭐죠? 그러면 소지섭이 와가지고 탁 술 멋있게 얘기하면서 그거죠. 너는 괜찮을 것 같냐? 다 똥오줌 싸. 응? 진짜로 갖다 놓고 사람을 때리면 무섭다는 거죠.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아니에요. 네. 가서 밥을 사 먹고 또 월세를 내고 또 회사에서 잘리고 실물적인 충격입니다. 리세션은 실물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금융시장의 세계 속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해서 20% 먹을 거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리세션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쭉 밀려나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세션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책에 나온 거가 그 핵심이에요.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책에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주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리세션의 어딘가가 리세션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세션 진행된다고 할 때 지수가 꼭 끝날 때 여기서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리세션이 끝났다고 판정될 때는 이미 주가는 평균적으로 60%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어디쯤인가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혹자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거 길어봤자 주식시장 빠지는 거 몇 달 안 되는데 그때 버티면 되지. 내릴 때는 50% 올라갈 때는 100% 먹어야 돼.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고 13년 상승 사이클과 이 겹쳤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령에 태어났는데 보령에 방파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집 앞에까지 막 바닷물이 들이쳐갖고 사람들이 재난 상황을 닥친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지구를 달이 한 바퀴씩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리 그러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6시간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태풍은 여름에만 발생합니다. 여름에만.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여기 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6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태풍 온다 시작해서 비 한창 쏟아지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할 때쯤 태풍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풍 오기 전에만 바람 불지 슉 지나가 버려요. 태풍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게 달의 위치에 따라서 간조와 만조가 생기죠. 밀물과 썰물은 지구 자전, 그 다음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밀물, 그 만조와 간조, 그 다음에 태풍이 6시간 지나가는 거. 그게 딱 겹치면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만조일 때, 바닷물이 그득할 때, 썰물이면 괜찮아. 근데 밀물이 들이쳐. 바닷물이 꽉 차 있는데 밀물이 들어왔어. 태풍이 그때 딱 지나가. 소용돌이를 막 만드니까 방파제고 뭐 양식장이고 다 엎어버리는 거야.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지금 채권 버블,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10년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 다 겹쳤네요. 네. 이 경기 리세션 예를 들면 그게 온다. 주식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지금은 뭐 5년 평균이고 10년 평균으로 하면 뭐 비슷한데 밸류에이션 엄청 높아요. 근데 이익이 부러진다. 리세션이 와서 부러진다. 한꺼번에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거덜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가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도 지수가 그 지수에 비해서 체감도 좋고 미국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리세션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꼭지를 넘어서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거다. 만약에 경제가 좋은 상황이다. 그럼 내려오면 사야 돼요. 왜냐면 경제만 붙들려 있으면 주식은 빠지더라도 20% 30% 조정은 늘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경제가 부러지는 상황인데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그 위로 슈팅이 나온다. 인버스를 덮어줘야죠. 인버스를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덮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버스를 덮어놓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포장 쳐놓고 천장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더 슈팅해서 막 스카이라켓팅해서 지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긴 어려워. 지수라고 하는 건 경제 체력과 관련돼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레인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이익과 GDP 성장률을 보면 나머지 지수가 어느 정도 바운드리에서 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인버스 덮어주고 내려와서 인버스 플러스 나오면 주식하면 되죠. 커버 전략인 거죠. 네. 저는 여태까지 인버스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후로 인버스는 친 적이 없어요. 작년 5월 7월 이때 나스닥 11,000선이 부러졌을 때 17,000에서 11,000선이 부러졌을 때 인버스 다 팔고 네. 원유 인버스 치고 천연가스 인버스 치고 뭐 이런 것들 했지. 네. 그거를 지수 인버스는 12,500에서 13,000, 12,500 이런 데서 치라고 했지. 인버스를 갖고서 돈을 벌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드 올리고. 네. 이게 뻗으려면 이게 방패도 있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용달 책방의 구독자분들은 주로 어떤 층이신 거예요? 저희는 40대, 50대 분들이 40대?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주로 직장인분들.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들을 꼭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쁜데 어떻게 주식만 해요? 이게 그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5%가 안 되거든요. 4%예요. 그러면 25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25억을 집어넣고 여기다 세금까지 하면 30억 집어넣어야 내가 가서 1억 버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30억짜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30억을 맡겨놓으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이자를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지들 먹고 살고. 그런데 1억 월급 타면 뭘 하느냐. 요거 주식으로 불려가지고 빨리 단타 쳐고 직장 때려치고 이거 가갖고 얼른 이거 하고.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쫙 끌고 가려면 일에 매진하셔야 되고. 네. 그러려고 한다면 일정한 지수 대역에 들어갔을 때 주식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인버스를 커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제가 볼 때 그 시가총액 1,000억 500억짜리 막 5배 날라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주식해서 성공 크게 하기 어려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들이 막 날라갈 때 거기에 1억씩만 해서 뭐 해도 큰 돈이거든요. 1억 정도만 해도.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려면 안전한 기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인버스 전략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이사님이 이번에 그 살 때 팔 때 벌 때를 보니까 네. 그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네. 들어갈 때 들어가라. 그래서 책에 보니까 예.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을 때 사라. 예.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뭐 전문으로 주식을 잘 치는 뭐 10년 이상 경력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을 수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고가 돌파하고 보조지표 RSI가 70 이상 과열되고 그럼 때려 박으면 돼요. 단타 치고 나오면 돼요. 네. 그리고 그룹핑을 하면 돼요. 이렇게 AI 종목들 다 뭐 로봇 종목들 다 갖다 놓고 오늘 AI가 반짝반짝한다. 그럼 그거 따라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매매하면 돼요. 그건 트레이딩이지. 뭐 직장인분들은 못할 것 못하죠. 같아요. 못하죠. 네.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잘 설정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500만 원짜리 저당 잡힌 인생 살아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이 깜깜하고 애기들 이렇게 보고 나면 저 이쁜 것들 저거 나중에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아버지가 능력 없어갖고 어디 가갖고 다른 애들은 MT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브이로그도 찍고 오는데 우리 딸은 가갖고 식당 가가지고 설거지통에다가 손 놓고 아버지로서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서 잘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덤비다가 그냥 잘 모아서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를 10년 20년 그렇게 노력한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날려버린다니 이 안타까운 현실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제가 잡뻥을 날리는 것 중에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주식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거 시황 잘 맞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객들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 큰 회사들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고객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1000여 명의 고객들은 다 제가 한 땀 한 땀 다 해가지고 다 모셔온 고객들입니다. 영상을 찍든 뭐 오프라인을 하든 이렇게 다 그분들의 어떤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돈 조금 벌려서 하고 싶은 게 별것도 아니에요. 애기 자전거 하나 좀 맘 놓고 진짜 아버지가 가슴 펴고 한번 가서 한번 해주고 싶은 거고, 고생하는 부인한테 외식 한번 시켜주고 호텔 가서 한번 하룻밤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주식을 그렇게 부안해동 중구난방 이렇게 하냐 이거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번다고 해서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리세션을 건너고 인플레이션을 건너는 이 상황은 5천이 5억 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요. 리세션을 건너면 엘도라도야. 사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건너가면 거기서부터는 가나안 땅인 거야 이게.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네, 기독교 많아요? 네, 기독교. 저희 어머니 40년 권사님 새벽기도.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 되는 이유가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뭐 저는 아닙니다. 근데 네. 이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핵심은 그겁니다. 페드가 얘기를 다 해줘요. 니도 돈 벌어라. 유동성 확 풀어줘요. 금리가 조금 내릴 때 얼른 주식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죠. 가서 시장의 바텀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시장의 바텀은 금리 인상할 때는 안 나옵니다. 동결할 때도 안 나와요. 인하할 때 시장이 바텀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하할 때 시장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자꾸 기다려? 그 바텀 라인만 잡아서 그냥 ETF나 주식 이런 거 포트폴리오 아니면 자문사 자산운용사 잘하는 데 가서 거기다 맡겨놓으면 50% 100% 알아서 벌어준다는 거예요. 쉬어야지 잘 모를 때는. 새끼들하고 가족들 이거 자기 가족들 목숨 담보한 돈 500만 원짜리 저당 잡힌 인생 불의에 충성하고 노예처럼 일해갖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거 옹달샘 책방 이거 유튜브 들어가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 하나 꿔가면서 그거 다 듣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선잠을 자면서 번 돈 그렇게 모은 돈 갖다가 단타 치고 포머에 휩싸여갖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꾸 거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리세션 지나고 나서 이걸 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생산토막으로 보면 맛있는 부위들 다 주더라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 그걸 하십시다라고 하면서 책에다 그 포인트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후 하고 불어냅니다. 살아나라. 후 하고 불어내요. 그럼 막 불이 안 살아나. 그럼 막 더 세게 불어요. 막 갖다 막 선풍기 틀고 막 후 막 하는 pom핑 막 CPR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주식하면 돼요. 은행 가면요 마통 다 직장만 멀쩡하게 잘리지 않고 있으면 다 해주고요. 대출 집 살 때 그때는 이렇게 천장 보고서 아 이거 이사 갈 게 막막했던 그런 집들도요 빚만 조금 내고 낮은 이자로 또 살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페드가 하지 말라고 문을 닫을 때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끼어 죽는다는 거죠.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젊은 날을 보냈고 그걸 뒤집어 보려고 정말 불철주야 주식만 생각하고 10년 지금 20년째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페드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해서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시면 돈이 벌릴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돈 벌어라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럼 쉽게 벌려요. 하지 마. 레버리지 쓰지 마. 지금 하지 마. 자산 가격 올리면 인플레 때문에 다 죽어. 호루라기 불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강을 건너서 투자를 하자는 건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특히 직장인 분들한테는 제가 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구절이 또 있더라고요. 사이클을 보면 여기서 몇 개월 더 늦게 들어가도 된다. 올라가는 사이클만 3, 4년이다. 그러니까 몇 달 상승세를 확인하고 늦게 들어가도 그 뒤로 몇 년은 더 먹을 수 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충격이었던 게 보통 주식하면은 선반영 그리고 남들이 좀 안 살 때 사지 말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된다 약간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충분히 기다리고 봐도 괜찮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제 뭐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 2차전지 쇼커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벤트들 플레이였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종목들은 아직도 5월 저점을 못 벗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돌아나서 한 사이클, 업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100억 정도 되는 돈은 한 큐에 때려박아도 될 정도로 큰 판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돈, 100억 이하들은 큰 판이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중점을 두고 정말 납득시키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저도 닷컴 버블 터질 때 깡통을 찼습니다. 신동 소리 듣죠, 당연히. 상한가로 주문 내고 체결만 되면 그 다음날 점상 하다가 그냥 점상 풀릴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돈을 벌죠. 그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물품이 동인한 거예요. 뭐 자동차는 한참 뒤고 조선부터 시작해갖고 조선주들 20배씩 날라가고 해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5억 가지고 160억 번 사람도 봤습니다. 조선주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풀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07년도에 또 깡통 찼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어. 이 자식이. 응? 앵그리 버전. 응? 터지는 거지. 그럼 그걸 안고 터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안 하면 잘 살 수 있어. 무주식이 상팔자. 무주식이 상팔자. 굳이 주식을 안 하면 안 봐도 될 것들을 보게 돼요. 주가지수 보게 되고, 가다가 무슨 뭐 간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저거 내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나갈 때 한 번 상승장을 만들고 유동성을 만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07년도에서 010년도 나오고 나서요. 11년, 12년으로 가면서 유럽 사태까지 터졌어요. 제가 경험하건대 2013년, 14년까지 12, 3년도까지는 주식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주가 지수는 올랐지만 대형주들 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가도 크게 오르진 못했고 경기가 계속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환매도 약하고 유동성도 부족하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년, 16년, 17년 하면서 막 증시가 불을 뿜었거든요. 깨지지만 않고 있으면, 내 돈 갖다 반토막 내놓고 있으면 본전 회복하려면 100% 먹어야 돼. 한참 걸려요. 100% 먹기 쉽지 않아요. 100% 못 먹어본 사람이 이 구독자의 거의 7, 80% 될 거예요. 1000% 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거든. 1년 만에도 1000% 나와요. 장이 돌아서면. 그런데 장이 돌아섰다는 증거를 갖고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뭐냐?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예를 들어 리세션이 지나고 나면 시장 멀티플이 굉장히 싼 상태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1400도 깨졌다는 거 아시죠? 적정 멀티플 뭐 계산하고 그러면 2000선, 1900선 밑으로 깨지면 안 되지만 거기서 20% 30% 더 깨져버려요. 그럴 때는 10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빚내다가 때려 박아야지. 지수라도 때려 박아야지. 왜냐면 돈 놓고 돈 못 끼니까 이건 볼륨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럴 때는 해야죠. 그럴 때 왜 망설여?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돈이 아예 없어. 왜냐면 여기서 50% 10% 먹으려고 막 단타하다가 물리고 리세션 터져버리면 깡통이 나버렸고.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줘 했더니 있는 돈이나 갚어. 은행도 거지. 부자도 거지. 가난한 사람도 거지. 그런데 그때 현금 챙기고 있는 사람이 남겨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자산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10배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큰 테마주나 기술적인 흐름들을 잘 읽어내서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 지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시대를 뚫고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니치일 수도 있고 잠깐 꺼지는 테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를 잡아가는 주도주일 수도 있지만 처음의 모습은 이 세 개가 다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저게 저기서부터 주도주의 시작이었다. 전설의 시작은 저기였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컨빅션을 갖고 들어가는 자리는 한참 뒤에요. 한참 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만 더 참아보시면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